단톡방에 올린 내 메시지에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거나 출근길 복도에서 상사가 내 인사를 못 본 척 지나칠 때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뭘 실수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나? 수만 가지의 가설과 상상의 소설을 머릿속으로 써내려가며 온종일 불안과 피로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예민하게 굴지마, 자존감 좀 높여봐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더욱 고통스러운 법이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뇌는 마치 안방의 비밀번호를 남에게 탈취당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뇌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는 밖에서 서성이고 남들의 평가가 내 뇌의 거실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며 리모컨을 쥐고 있는 꼴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남들이 더 이상 내 뇌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새롭게 바꾸는 아주 쉽고 확실한 기술입니다. 애써 자존감을 높이려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딱 5초만 이곳에 집중하면 뇌는 알아서 남들의 말들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들 점심 뭐 드세요? 별 생각 없이 던진 가벼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이모티콘이 주르륵 달리는데 유독 내 메시지 위로만 허공이 흐릅니다. 일십. 답장은 공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말했나?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혼란에 빠집니다. 점심시간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단톡방을 스크롤하고 혹시 내가 놓친 맥락이 있나? 최근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던가? 어제 회의에서 내 발언이 문제였나? 하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근길은 더욱 힘겹습니다. 복도에서 상사와 마주쳐 환하게 부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상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 짧은 3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어제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나? 나 찍힌 건가? 업무에 집중해야 할 뇌는 온통 그 3초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퇴근 후 친구와 통화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자 친구는 무심코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바빴을 수도 있잖아. 친구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건가? 나만 이렇게 약한가? 자책이 시작되고 밤새 잠 못 이루며 똑같은 생각들을 반복하다가 다음날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하루의 단면입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거대한 마음의 지진이 되어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SNS에서,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무뚝뚝한 표정에서도 여러분은 나를 싫어하나? 라는 불안한 신호를 읽어내곤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온종일 남들의 표정과 말투를 분석하느라 정작 내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자존감을 높여야 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조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노력했습니다. 긍정 확언을 외우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나는 소중하다고 거울 앞에서 되뇌었죠.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차갑고 무심한 한마디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의지가 부족한가 봐. 여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존감 문제가 단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더 강해지면 된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배달사고 때문이거든요. 설명하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제대로 작동하면 남이 나에게 던진 말이나 표정은 남의 것으로 분류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을 때 내가 설정한 앱 알림인지 아닌지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켜놓은 알림만 확인하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경계선이 무너진 뇌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설정하지도 않은 알림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그 불쾌함이 상대의 감정인지 내 탓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일단 내 뇌 안으로 들여놓는 겁니다. 알림을 끄지도 못하고 계속 확인하느라 스마트폰 배터리가 금방 닳듯이 여러분의 에너지도 온종일 남의 감정을 처리하느라 소진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도 예민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너무 착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눈치 없이 굴지마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랐다면 여러분의 뇌는 남의 기분을 살피는 것을 생존 기술로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뇌는 여전히 남의 감정을 마치 내 책임인 양 받아들이죠.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뉴런의 과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거울 뉴런은 원래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주는 고마운 세포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화났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상대가 불안할 때 나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마치 상대의 감정이 내 뇌로 고스란히 복사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다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뇌의 자동 시스템은 우리의 의식적인 다짐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하니까요. 상사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별일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뇌는 위험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로 안 되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뇌의 주소를 바꾸면 됩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새로운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내 몸의 감각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자존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음의 상처를 실제 골절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같은 부위가 아파하는 것이죠. UCL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시키며 뇌 스캐너로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했는데 게임은 간단했습니다. 3명이 공을 주고받는 게임인데 중간에 다른 2명이 갑자기 피험자를 게임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저 가상의 게임이고 상대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제당한 순간 피험자의 뇌에서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부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망치로 손가락을 찧었을 때,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불이 켜지는 물리적 고통을 담당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뇌는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같은 회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일십을 당했을 때 혹은 상사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예민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고통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 실연의 아픔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가 뇌의 고통 신호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고통이 반복되면 뇌는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 난 것처럼 과민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일십 당한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미 뇌는 긴장합니다. 또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상사에게 한번 인사를 못 받은 경험이 있으면 다음날 출근길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뇌는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미리 경보를 울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뇌가 또 다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뇌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뇌의 생존 본능이죠. 문제는 이 보호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잉보호 부모처럼 뇌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려다가 오히려 삶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건강한 뇌는 내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구분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내측 전전두엽 피질인데,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면 상사가 기분이 안 좋네 하고 단순히 관찰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약해지면 상사가 기분이 안 좋다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로 자동 변환되는 겁니다. 왜 이 부위가 약해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나라는 중심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몇 분이나 온전히 나 자신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누가 연락했나, SNS에 무슨 일이 있나 확인하고, 출근에서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서는 남의 말을 듣고, 점심시간에는 동료와 대화하고, 퇴근 후에는 유튜브를 보죠. 하루 종일 남의 정보를 입력받느라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를 신경과학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기본 모드인데, 문제는 이 모드가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모드로 살면 당연히 불안하고 우울해지겠죠. 그럼 이 과잉 경계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에게 이제 안전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 되거든요. 뇌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뇌는 감각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각을 주어야 뇌가 주인이 돌아왔다고 느낄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뇌는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라는 것을 아는데 말입니다. 연구 결과 내가 나를 인식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내 몸의 감각이었거든요. 심장 박동, 호흡, 피부 접촉, 근육의 긴장감, 이런 내부 감각이야말로 뇌에게 이게 나야라고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이 내부 감각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바로 인슐라입니다. 인슐라는 내 심장이 뛰는 것,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내 피부에 닿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면서 이 정보를 전전두엽에 보내죠. 주인,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온종일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말을 신경 쓰고, 남의 평가에 신경 쓰면 인슐라는 잠들어 버립니다. 대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거든요. 상사가 날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끝없는 잡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합니다. 이것을 상호 억제라고 부릅니다.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생각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뇌가 동일한 에너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마치 하나의 조명처럼 현재 내 몸의 감각에 빛을 비출지, 아니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같은 생각에 에너지를 집중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택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때때로 이것이 과연 내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영향인가 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분노에 전염되어 나도 모르게 동요하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내 손바닥의 온기,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발바닥이 땅에 닿는 확실한 감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100% 온전히 나 자신의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나만의 고유한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주인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자신의 주인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단 2주 만에 뇌의 인슐라 영역이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인슐라는 자신을 느끼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핵심 사령탑과 같은 부위인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긍정적인 변화가 하루에 단 5분씩 2번, 즉 하루 총 10분만 연습해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수년간의 고된 명상 수련이 아니라 하루 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 누로플라스티시티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꾸준히 반복되면 뇌는 마치 새로운 기를 만들듯이 물리적으로 재배선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고 이 회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굵고 튼튼해지면 나중에는 그 작동이 마치 습관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문제를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교육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기분일까?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불안해지면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걸까? 하고 분석하려 들지만 사실 이러한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결국 우리의 머릿속은 끝없이 맴도는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칠게 요동치는 파도 위에 표류하고 있는 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파도는 타인의 말,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도를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이리저리 헤엄치지만 헤엄칠수록 더욱 지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파도는 결코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도 위에서 힘겹게 헤엄치려 애쓰지 말고 과감히 바다 밑으로 깊이 잠수해 보세요. 수면 아래 겨우 3m만 내려가도 격렬했던 파도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주변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그 고요하고 평온한 곳이 바로 내 몸의 감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생각은 마치 파도 위에서 끊임없이 허우적대는 것과 같지만 감각은 바다 깊숙이 잠수하여 평화를 찾는 행위와 같습니다. 파도, 즉 타인의 평가는 여전히 수면 위에서 요동치겠지만 내가 그 깊고 고요한 곳에 머무는 한 그 어떤 파도도 나를 흔들거나 지치게 할 수 없습니다. 뇌의 진정한 운전대를 되찾는 열쇠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감각에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릴 때 억지로 생각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온전히 내 몸의 감각 속으로 깊이 잠수해 보세요. 그 놀라운 순간 뇌의 혈류는 잡생각과 걱정을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에서 자기인식을 담당하는 인슐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며 소진되던 에너지가 오롯이 지금 여기 내 몸을 느끼는 쪽으로 강력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떠났던 주인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내 메시지만 일십을 당했거나 상사가 싸늘하게 나를 대했거나 혹은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사람이 날 싫어하나? 내가 혹시 부족한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섭게 이어지겠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늪에 빠져 끝없이 씨름하곤 합니다. 아니야, 별일 아닐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증폭시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데 왜 안 되지? 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감정까지 추가되곤 하죠. 바로 이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의 링 위에서 내려와 단 5초만 바다 밑으로 잠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손바닥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이것은 단순히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에게 지금 여기에 바로 나의 몸이 확실히 존재한다.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의자의 어느 부분이 더 많은 무게를 느끼고 있나요? 세 번째, 발바닥이 바닥을 굳건히 누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마치 튼튼한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내 발이 땅에 단단히 닿아 있음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각에 집중하는 데에는 단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2단 5초의 짧은 시간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순간 여러분 뇌의 에너지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인슐라로 즉시 이동합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던 모든 에너지가 오로지 지금 여기 내 몸을 생생하게 느끼는 쪽으로 강력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상호 억제의 원리 때문입니다.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몸의 구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불필요한 생각들은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도, 미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타인의 냉혹한 평가도, 그 모든 것은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순간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바닥은 따뜻하거나 차갑고 내 엉덩이는 의자를 단단히 누르고 있으며 내 발은 바닥에 확실하게 닿아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외부의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이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 5초의 감각 집중이 뇌에게 주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뇌는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뇌의 신경 가소성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 씨는 이 감각 집중 기술을 배운 지 3일째 되던 날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해와. 예전 같았으면. 박 씨는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미운 털 박힌 건가? 라며 끝없이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사의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바닥 온도를 느끼는 5초 잠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요? 상사는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알려주었고 박 씨는 그날 오후에 수정본을 재빨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다음 날에야 겨우 수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감각 집중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각으로 잠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각으로 잠수하여 나라는 존재를 확실히 확인했다면 이제는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곤 합니다. 잠시 몸의 감각에 집중하여 평온을 찾았다가도 이내 다시 생각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 앞에 커다란 화물 상자가 놓여 있는데 받는 사람 칸을 보니 옆집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우리 집 물건이 아닌데? 하고 확인한 뒤 당연히 옆집에 가져다 주겠죠. 타인의 감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상사가 잔뜩 기분 나쁜 표정으로 여러분 옆을 지나쳤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앞에는 불쾌함이라는 상자 하나가 툭 하고 놓입니다. 이때 바로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이 불쾌함은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분명 상사의 것입니다. 상사는 아침에 집에서 배우자와 다퉜을 수도 있고 윗선에게 크게 혼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롯이 상사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이 상자를 선물인 양 받아들어 집 안으로 들여놓고 뜯어보고 심지어 그 안에 든 물건을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내 탓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끊임없이 상사의 감정을 분석하고 해석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해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비난의 말을 할 때 속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 당신 거 짧지만 너무나 명확합니다. 상사의 기분은 상사 본인의 것이고 동료의 불만은 동료의 것이며 친구의 실망감 역시 친구의 몫입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그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힘든 것은 저 사람의 일이고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되 내가 그 사람 대신 비를 맞아줄 수는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결코 냉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따뜻함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먼저 내 감정을 건강하게 지켜야만 상대방 또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의 감정까지 대신 처리해주려 한다면 상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나는 타인의 감정에 짓눌려 결국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5초 잠수를 했는데도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데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행동 패턴이 단 5초 만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불안감이 10단계에서 7단계로 줄어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신경회로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꾸준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번 5초씩 반복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2주 후에는 불안감이 7에서 4로 그리고 한 달 후에는 4에서 2로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꾸준히 5초 잠수를 실행했고 타인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아침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근길에 상사와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상사는 또다시 못 들은 청무심이 지나쳐버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아 온종일 내가 뭘 잘못했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나? 하며 괴로워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은 들었지만 여러분은 거의 자동으로 손바닥의 온도를 느끼며 5초 잠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 기분, 저 사람 거, 놀랍게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상황은 불과 3초 만에 말끔히 정리된 것이죠.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1000가지도 넘는 시나리오를 지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사가 오늘 바쁜가 보다 하고는 담담하게 자신의 할 일을 이어나갑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슬쩍 묻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부장님한테 인사했어?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응, 인사했어. 바쁜가 봐.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뇌의 운전대를 완전히 되찾은 상태입니다. 타인의 반응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반응들이 더 이상 나를 깊이 흔들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뇌의 인슐라와 전전두엽이라는 중요한 부위들이 이 훈련을 통해 강력하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이 단련되면 뇌는 나와 남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설령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의사결정 속도의 향상입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말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상대방 스스로가 처리하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진실하고 솔직하게 말을 전달했다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오롯이 상대방의 몫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처럼 자신만의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고 나면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욱 깊고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면을 쓰고 억지 미소를 짓거나 속마음을 숨긴 채 상대방의 비위에 맞추려 애썼기 때문이죠. 상대방 또한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되고 결국 관계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솔함 앞에서 상대방도 비로소 안심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며 이는 곧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자존감의 근원적인 위치 자체가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자존감이 마치 타인의 손에 쥐어진 듯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한없이 올라가고 비난하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불안정한 상태였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온전히 내 몸 안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 힘차게 뛰는 심장의 박동, 발이 땅을 딛는 견고한 감각 등 이 모든 살아있는 신체적 감각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확고한 근거가 됩니다. 타인의 평가는 단지 참고할 만한 의견일 뿐 더 이상 진정한 나를 정의하거나 흔들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퇴근 후 오늘 있었던 대화들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동료의 차가운 태도나 상사의 무심한 시선 같은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치 스팸 메일처럼 자동 삭제되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나의 행동과 성취임을 온몸으로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차갑게 대한다 해도 이제는 저 사람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알면서도 그들의 감정에 휩쓸려 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타인의 감정을 처리하느라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했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탱크가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뇌 훈련은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평생에 걸쳐 꾸준히 돌보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옛날에 익숙한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강력한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 5초만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 의자에 닿는 엉덩이의 압력, 땅을 딛는 발바닥의 생생한 감각에 집중한 뒤 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세요.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금세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맞다. 이 몸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지. 진정한 자존감은 화려하고 거창한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라는 이름의 자동차 운전석에 직접 앉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 몸 안의 감각 속에서 확실하게 느끼고 인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5초 동안 마치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하듯 자신에게 집중하고 감정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구나. 놀랍게도 단 2주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내 몸 안의 감각과 나의 의지가 나를 이끄는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뇌라는 삶의 운전대를 되찾으세요. 이 소중한 차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